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8일 차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요새 내년 3월 전당대회를 하는데 여론조사를 반영하느냐 반영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도대체?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자 뭐 당신 100%를 하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다른 걸 추가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거냐, 이게 조금 복잡한 문제입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는 당심이 70%, 여론조사 30%로 돼 있죠. 이거를 이제 뭐 90대 10이나 아니면 100대 0 이렇게 만들자는 거거든요. 이 보도를 처음 한 거는 경향신문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권 관계자들 말을 종합해서 대통령이 사석에서 전당대회 룰을 변경할 거면 당원 투표 비중을 100%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취지의 언급을 했다. 이게 경향신문의 첫 보도입니다. 근데 이게 딱 나오고 나서 가만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동안에 했던 얘기들을 보니까 맥락이 똑같습니다. 12일 날 부산 당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100만 책임당원 시대에 걸맞은 정당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당원이 100만 명씩이나 되니까 야, 뭐 무슨 여론조사냐, 뭐 약간 그런 톤입니다. 그 전에도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역선택 방지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역선택이라는 것은 당원한테서 나오는 건 아니니까 결국 일반 여론조사에서 역선택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대표가 되는 거는 무슨 일이든 맞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배경에서 나온 거, 이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도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럽이든 미국이든 전당대회 의사결정에 여론조사를 채택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전당대회는 당원의 총의를 묻는 자리지 국민의 인기를 묻는 자리가 아니다. 그 다음에 김종혁 비대위원, 김행 비대위원 다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당원 투표 100%에 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초재선 의원들도 또 지지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경향신문이 첫 보도를 했지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다면 이렇게 비대위원장이나 비대위원들이나 초재선 의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막 지지하고 나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유승민계는 당연히 반발하죠. 유승민 의원 본인이 우선 페이스북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중하게 말씀드린다. 경선 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다. 민심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심기경호 20% 가산점도 부여하라,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전 원내대표, 윤 대통령 발언의 진위 여부도 알 수 없지만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표명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제도에 대한 단순 의견 표명을 불법 운운함의 정치적 개입으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유승민 전 대표의 주장에 반박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어제 나경원 저출산 고령화 부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 정부의 성공을 영원하는 당심을 한 움큼이라도 더 담겠다. 어찌 보면 사실상 출마 선언이죠. 당이 또, 근데 이 룰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이 또 분열 양상으로 가는 데 대해 걱정이다. 각자 도생의 정치적 셈법을 내려놔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건 또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100%로 가야 된다는 쪽에 손을, 무게중심을 두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현행 그 규정대로 해야 된다는 쪽에 이게 오히려 조금 더 가깝습니다. 왜냐면 현재는 7대 3인데 굳이 바꾸려고 안 하면 논란도 안 벌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행 룰대로 가야 된다는 쪽에 약간 더 무게중심을 두고 얘기하는 거니까 비윤계 쪽에 약간 무게중심을 둔 걸로 보인다. 그러나 어쨌든 출마 선언 같은데 꼭, 왜냐면 당심을 하나라도 더 담겠다, 본인이 출마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이것도 조금 더 두고 봐야죠. 왜냐면 3월 5일쯤으로 지금 전당대회가 예상이 되는데
나경원 전 의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자리를 두 가지를 맡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부위원장, 뭐 물론 비상근이고, 그다음에 뭐 무슨 대사 뭐 이런 것도 맡고 있죠. 그것도 비상근이고, 그 두 자리를 맡고 있는데, 그럼 이 두 자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맡긴 게, 당대표는 출마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로 보인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본인은 여전히 비상근이기 때문에 당대표로 나올 수 있다, 내가 나와서 바로 잡아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그 톤입니다. 조금 더 두고 봐야죠. 왜냐면 지금 여론조사 하면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의원이, 그러니까 유승민 전 대표의 역선택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2등은 나경원 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위원장이 이걸 그냥 버리기에는 아깝겠죠. 그래서 현재는 그런 단계다. 근데 내년 1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쯤이면 아마 윤 대통령의 의중이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어느 뭐 경향신문이나 어디에 슬쩍 비치든가, 아니면 왜 국민공감이라고 친윤계 모임이 있었죠. 민들레라는 데서 이름 바꾼, 거기에 몇 명의 의원들을 통해서 뭐 윤심이 전파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때 이제 나경원이냐 아니냐. 만약에 그때 윤심이 나경원 위원장을 교통정리하는 쪽으로 간다면 나경원 위원장한테 무슨 다른 자리를 주거나 또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상근하는 자리를 준다든가, 그러면 당대표랑 겸임이 불가능하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런 건데, 저는 원래부터 당대표를 뽑는데 무슨 국민 여론조사냐. 정당이라는 건 원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이 사람들이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자기네들 모임에서 뭐 대표자를 뽑는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또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 말이 딱 맞습니다. 당대표 뽑는데 무슨 민심이냐, 여론조사냐. 딱 맞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역사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장 말대로 선진국에서 뭐 당대표나 뭐 대통령 후보나 이런 거 뽑는데 누가 여론조사로 합니까? 여론조사 반영합니까? 안 합니다. 다 맞는데, 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치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뭐냐? 우리나라도 원래 당대표 뽑고 대통령 후보 뽑는데 여론조사 반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5년 전으로 돌아가면 하나 틀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 기억에 제가 좀 찾아보기도 했습니다만, 언제 처음 여론조사가 이런 그 선출직을 뽑는데 도입이 됐냐? 2002년, 20년 전이죠, 지금. 11월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를 여론조사로 했습니다. 그때 정몽준 후보 측의 여론조사 담당이 지금 뭐 100% 뭐죠, 아까? 100% 당원 투표 이게 맞다 하고 얘기한 김행 비대위원입니다. 그렇죠? 김행 비대위원. 그때 정몽준 후보 측 여론조사 실무자였습니다. 김행 비대위원 본인이 잘 알고 있겠죠. 2002년에 여튼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때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때 정몽준 후보는 자기가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1.5%포인트 차이로 졌죠. 그 바람에 노무현 후보가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의 혜택을 다 가져갔고, 그것 때문에 결국 5%포인트 이상 차이로 이회창 후보를 눌렀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당시 한나라당의 약간의 여론조사 공포, 민심 공포가 저는 엄습을 했다. 1.5%포인트 차이면요, 이거는 오차범위입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같은 겁니다. 누가 이겼다고 할 수가 없는데, 정말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가 이루어졌다. 이게 처음일 거고요. 2002년 새천년 민주당, 그러니까 노무현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때에도 여론조사 반영 안 했습니다. 그때는 뭐 7만 명 정도 되는 선거인단을 뽑아서 선거인단이 투표를 해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만들었죠.
그전에는 여론조사 반영 안 했다니까요. 왜냐면, 뭐, 이게 정당의 대선 후보고 정당의 대표인데, 그게 중요하죠. 당심이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그 얘기가 맞는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그런데, 한나라당이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정몽준 여론조사로 단일화한 노무현 정몽준에 패하니까 여론조사 트라우마가 있었던 겁니다. 왜? 2004년에 3월 18일이네요.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합니다. 그때 박근혜 대표가 당선되죠. 이때 여론조사를 반영합니다. 아마 당대표 선출하는데 여론조사 반영하는 거는 여야 통틀어서 처음일 겁니다. 왜? 이때 50대 50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것도 무려 50%를. 왜? 이게 민심과 당심이 분리돼서는 안 된다. 왜냐면 이때는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다가 역풍을 맞고 침몰 직전이었을 때거든요. 사실상 침몰했었죠. 이 침몰한 배를 누가 인양하느냐? 그게 박근혜냐, 서청원이냐, 뭐 홍사석이냐, 뭐 이런 논의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우리가 민심을 너무 몰랐다. 그래서 당대표를 뽑는데도 민심을 좀 반영하자. 왜냐하면 당심과 민심의 괴리,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은 그냥 당대로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자기네들 작동 원리에 의해서 대표도 뽑고 후보도 뽑고 그러면 결국 대선에서도 지고 뭐 역풍도 맞고 총선에서도 진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 또한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러면 민심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여론조사밖에 없죠. 왜? 1988년에 최병렬 청와대 정무수석이 있을 당시에 그때가 여소야대, 우리나라 여소야대 총선 첫 케이스 아닙니까? 최병렬 정무수석이 있었던 그 청와대에서 너무 많이 당선될 줄 알았습니다. 한나라당, 그때는 민정당이죠, 민정당. 노태우 정부 초기 너무 많이 당선될 줄 알아가지고 오히려 캠페인을 적게 했습니다. 근데 실제 열어보니까 여소야대가 된 거 아닙니까? 민심을, 그때는 여론조사라는 게 없었습니다. 만약에 민심을 측정하는 여론조사가 그때 있었다면 그렇게 황당한 캠페인을 하지 않았겠죠. 너무 많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겨우 1당을 차지하고 여소야대가 돼버렸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민심을 측정하는 거의 유일한 도구인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런 게 없으면 그 당시에 그 YS의 통일민주당이 처음으로 여론조사를 도입했습니다. 왜? 바로 지금 YS의 둘째 아들인 김현철 소장이 여론조사 기법을 우리나라 정치권에 들여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어느 정도 알았겠죠. 그 총선에서 민주당이 어느 정도 의석을 얻을지. 그런데 민주당도 3등 했습니다. 통일민주당도. 의석수 순으로 보면 민정당, 그 다음에 평민당, 물론 평민당과 민주당은 별 차이가 안 나죠. 그리고 신민주공화당. 그때 여하튼 실패를 한 셈이죠. 그럼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민심과 당심이 너무 괴리된다. 그 괴리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민심을 반영해야 되겠는데 그 민심 반영은 결국 여론조사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돼서 도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처음 당대표 선출하는데 도입한 겁니다. 한나라당의 지금 후신이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럼 국민의힘이 여론조사를 당대표 선출하는데 도입하는 게 어딨어? 그런 전 선진국이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려면 2004년에 박근혜 대표를 뽑았던 그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 왜 여론조사를 그러면 정당사상 처음으로 도입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맞는 거죠.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당대표 선출하고 대선 후보 선출하는데 여론조사로 한다는 거 말이 안 된다. 저는 원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것도 한나라당이 선도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지금 와서 여론조사를 반영한 당대표 선출을 비판하려면 한나라당은 그리고 한나라당의 후신인 국민의힘은 2004년 18년 전에 왜 그러면 처음으로 도입을 했는지에 대한 반성문도 써야 된다. 함께 써야 된다. 이런 얘기고, 가까이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경선 때도 여론조사 반영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때는 선진국에 없는 제도 왜 반영했나요? 역시 그 부분 또한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고 뭐 이런 거고요. 근데 당심과 민심이 이렇게 괴리가 되면 진짜 위험한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옵니다. 저는 그 위험성은 오히려 민주당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민주당. 아니,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다. 대다수의 국민 여론이 거기에 응답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77.77%라는 사상 초유의 지지로 이재명 대표를 만들어냅니다. 갈라파고스 아닌가요? 만들어내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데 당심은 77.7%가 지지를 합니다. 갈라파고스. 이게 바로 민심과 당심이 괴리 현상을 빚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심과 당심 괴리 현상은 지금 민주당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위험성이 더 큰 거죠. 만약에 여론조사를 당대표 선출하는데 반영을 안 한다고 한다면 당심이 민심과 떨어질 가능성은 민주당의 위험성이 더 큽니다. 국민의힘보다는. 검수완박 마찬가지 아닌가요? 자기네들 논리 속에 빠져서 검수완박 밀어붙였는데 역풍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민심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정당. 그거는 지금 현재 보면 민주당이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국민의힘도 뭐 당신 100%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도 그런 거 지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앞으로 민심과 전혀 동떨어진 당신 100%라고 한다면 이거는 다시 갈라파고스 정당이 된다. 그렇게 되면 친윤계 중심의 이제 당심으로 뭐든지 당에서 밀어붙이는 거죠. 그것이 민심과 싱크로율 일치하면 훌륭한 정당이 되는 거고, 민심과 괴리되면 다시 갈라파고스 정당이 돼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민심을 너무 몰랐다, 이런 반성문을 또 쓰게 되는 사태를 빚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선택의 문제입니다. 민심 몇 프로, 당심 몇 프로, 민심 100%, 당심 0% 또는 거꾸로, 이런 거는 선택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 논란을 빚을 부분은 아닌데, 적어도 민심을 자꾸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은 평가해야 된다. 그게 꼭 여론조사가 아니라도.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당원들은 세포조직 아닙니까? 국민들 사이에 들어가서 민심이 뭐다 하는 걸 정확하게 캐치해서 당심에 반영하는 게 이게 최고죠. 근데 그게 안 되면 다시 또 2004년 한나라당 때로 돌아간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는 여론조사, 이거 웃긴다, 여론조사를 무슨 그런 거 하는데 반영하냐라는 거를 늘 주장해왔던 사람이고 지금도 그걸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여론조사를 이런 선출직에 반영해온 그것도 타당한 논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의 문제지만 그 선택에 대해서 각 정당이 책임져야 되죠. 근데 현재로 보면 이 갈라파고스 정당이 될 위험성은 민주당이 훨씬 큽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민주당도 이런 논란이 생길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대표를 배제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만약에 민주당도 누군가 일반 국민들 여론조사에서 꽤 인기가 높은 사람을 당대표로 뽑아서는 안 되겠다, 만약에 그런 필요성이 커지면 똑같은 얘기가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찌됐든 간에 정도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런데 여론조사 없애는 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러면 민심을 어떻게 정확하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함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